생애주기라고 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식물까지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가진 개체가 처음 발생해서 생을 마칠 때까지 거치는 이 생애 과정을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사용을 했죠. 만약에 인간한테만 한정해서 사용한다 하면은 인생 회로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거예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정신분석 학자인데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인간 연구에 도입을 해서 사람이 개인과 사회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자기 자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지고 총 8단계에 걸친 발달을 하게 된다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 8단계 이론을 내놨어요. 이 8단계에 대해서는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 단계의 그런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문화권에 따라 그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되죠. 동양에서 이러한 인생의 여러 단계에 걸친 자아의 발달을 가장 잘 묘수를 하고 있는 게 공자의 이 발언입니다.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일어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다. 60에는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픈 대로 해도 법도를 넘기지 않았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학의 단계예요.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 에릭슨의 이 단계로 치면은 이제 청소년의 단계. 이때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자는 뜻을 세운 후에 15년 후에 이립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기로 뜻을 세웠고 15년간 여기에 매진한 결과 이제는 한 명의 전문학자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40에는 불혹, 미혹되지 않았다. 나이 40에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확고해졌고 신념도 굳어졌고 해서 다른 여타의 유혹이나 여타의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될 거예요. 50에 천명을 알았다. 60에는 귀가 순해졌다. 마지막으로 70에 마음 하고픈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것을 논어의 수리편에서는 유어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논일 유자에 예술 예자.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에서 논인다. 일부러 억지로 공들여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적으로 하는 유의의 태도가 다 없어지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무의도적으로 언행을 해도 다 사리에 들어맞고 천리에 들어맞게 됐다. 아집과 독단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무의 자연의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 인생회로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던 게 뭘까? 흔히들 생로병사가 이제 인생의 회로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 쉬우나 생로병사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아함경에 등장하는 4가지 고통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릭슨의 8단계 공자의 인생의 회로 보면 거기에 상승의 단계도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덕성, 긍정적인 힘,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음에 비해서 이 생로병사라는 건 전부 고통을 지칭하고 그에는 긍정적인 게 없죠. 그냥 염세적인 색깔이 진하게 보이죠. 그럼 동양에서 이런 생애 주기 인생회로에 해당하는 개념은 뭘까?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4개. BC 200년경에 만들어진 동양의 의학서 황제내경에서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장수장이라는 활동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태어남의 단계, 생의 단계에서는 봄날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춘생의 단계다. 여름이 돼서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하장의 시기가 있어요. 거두어들임의 단계, 거둘수에서는 가을이 돼서 생명활동의 결과물을 결실,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간직함, 장의 단계, 감출장. 겨울이 되어 생명력을 안으로 수렴해서 칩거에 드는 단계, 동면에 드는 단계. 이게 계절의 순환이기도 하고 인생의 순환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인생의 추나추동, 생장수장의 회로에서 첫 번째 단계인 태어남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주역에서는 천지지 대덕왈생이라 말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위대한 덕은 나줌이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인간의 몸으로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생명은 너무도 고귀한 거고 절대로 해치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는 생명이다. 동양 전통에서는 그렇게 본 거죠. 엄마가 수태하는 그 순간에 이미 생명은 약동을 개시한다.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10달을 한 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생명을 시작한 단계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발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총명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심성이 바른 아이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태교입니다. 출생 전 교육, Prenatal Education. 그럼 세종 때 만들어진 편찬된 태산요록이라는 태교서가 있어요. 태교를 정성껏 하면 아들과 딸이 복스럽고 수명이 길게 태어나고 성품이 돈후하고 충효가 온전하게 갖춰지게 된다. 이러한 태교의 의례를 어기면 아들과 딸의 성품이 사납거나 어그러지게 되고 수명도 길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성인께서 전해주신 태교의 방도이니 아기의 부모가 되어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그걸 의학에서는 의상내감이라고 불러요. 외부 현상이 엄마 몸을 매개로 해서 안으로 감지된다.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태교라는 것도 그런 거죠. 처음 시작, 인간의 처음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서양에는 없는 거예요. 태교는. 중국의 태교서적, 일본의 태교서적보다 월등한 조선의 태교서적이 바로 태교신기라는 저작입니다. 태교신기라는 책을 보면 재밌게도 성리학적인 수양론이 그대로 요약돼 가지고 인부한테 그대로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사람의 성품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기질이 편벽되어 기승을 부리면 본래 성품을 가리게 되는지라.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름에 어찌 삼가지 않으려. 이 성품이 몸뚱아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걸 8가지로 이야기하죠. 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차이를 청탁, 수박, 정편, 통색 8가지. 그래 이 태교신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동일한 선한 성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체를 구성하는 기질의 차이에 따라 그 성품을 발휘하게 되는 가능성도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 장애 단계로 넘어가 봐요. 전통시대에는 어린아이를 동몽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은 아동, 어린아이라는 의미고, 몽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사물을 가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동몽하면 어린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밝은 지의 가능성이 아직 어둠에 가려 있다. 그래, 어린이 교육, 아동 교육의 목표는 뭐냐? 밝은 본성을 가리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일, 이게 아동 교육이라고 봤어요. 어릴 때는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훈몽자해 이런 자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이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말하자면 이제 소학, 경몽요결, 동몽선습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죠. 악동기를 거치면서 이런 소학서로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청소년기쯤 들어가면 이제 사서를 읽게 되고 논어맹자 대학 중용 공부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삼경까지 읽게 되죠. 성인기로 넘어가면은 비로소 이제 성리서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사록이랄지 성리대전, 주자대전, 주자어류 이런 책들을 나이 30 넘으면 읽게 되는 거죠. 율곡의 경몽요결에서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뜻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모름지기 초학자는 먼저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핑계 대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 교육인데 교육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란 건 저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성인이란 건 세인트가 아니에요. 세이지라고 불러요. 세이지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세이지라고 하죠. 초월이 아니라 내재죠. 인간 세상에 내재하면서 그 안에서 허물없는 사람 되는 거. 그래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본성은 마찬가지다. 동일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 자라남의 단계에서 뜻을 성인이 되기로 뜻을 세우면은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신. 몸과 마음을 수렴하는 방법은 구용보다 친절한 것이 없고 배움을 진전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은 구사보다 친절한 게 없다. 구용은 얘기 옥조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용은 9가지 용모라는 뜻이에요. 9가지 생각, 간절하게 생각함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인데 성인 되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일상의 지혜예요. 자, 그럼 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건 동양 문화의 특징이에요. 몸가짐이 단정하고 전일하면은 내면도 전일해지고 내면이 전일하면은 몸도 역시 전일해지고. 이제 가을로 갑시다. 거두어 들이몇 단계. 자, 수기를 잘 했으면 안인으로 가는 게 전통 지식인들의 꿈이었어요. 수기의 목적은 수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본래적인 좋음이지만 더 좋게는 다른 힘든 사람들을 편안한 길로 안내해 주는 것,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직자가 되는 것, 이게 더 이상적으로 여겨졌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청렴이고 다른 하나는 현능입니다. 청렴은 도덕적 기준이고 현능은 능력 기준이에요. 수월성. 훌륭한 공직자는 이제 되게 8가지 덕목을 갖추면 이제 최고인데, 첫 번째 청백, 도덕성이 뛰어난 거고,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한 거, 후덕은 요즘 말로 하면 복지사업, 구휼사업에 진력한 게 이제 후덕이겠죠. 경효는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거겠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노인복지 잘 해드리는 거. 인의, 송사 잘 가리고 의롭게 시비 잘 가리고 선정, 선한 정치, 좋은 정치 베풀고 나라에 충성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8가지를 잘 지키면은 훌륭한 공직자다. 이제 그러나 전통시대에 누구나 다 공직에 나갔던 건 아니에요. 공직에 나가려고 해도 좋은 임금을 만나야 되고 좋은 정치 환경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출처, 나아가고 머무는 걸 분명하게 해야
그것도 또 선비의 자격과 조건이 된 거죠. 공자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이제 겨울로 가요. 60이 되면 이제 천간지지 60년이 한 바퀴 도는 걸 갑자가 돌아왔다 해서 태어났을 때의 해, 날짜, 시간이 제자리로 온 거죠. 그래서 갑자로 되돌아왔다 해서 해갑이고, 또는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축하한다 하는 의미에서 화갑이라고도 부르죠. 수연 잔치를 자식들이 해주면 그건 이제 이 삶의 경계에서 죽음의 문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발을 걸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육아에서는 육신생명 말고 정신생명을 이야기했어요. 육신생명은 쓰러져도 죽지 않고 영속되는 정신적인 생명이 있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미를 공유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승인되고 전승되는 의미론적 생명이 있다. 촛불과 촛농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이 있다. 밝은 빛이죠. 촛불이 다 타면, 촛농이 없어지면 불빛도 사라지겠죠. 육신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 불빛은 다른 촛농에 전이 돼서 불빛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게 된다. 개체의 육신 생명은 사라져도, 쓰러져도 그가 남긴 의미론적 결정체로서의 정신 생명은 공동체에 전승된다. 공동체 기억의 저장소에 보관이 된다. 춘추좌전에 가장 위에는 덕을 세우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는 말을 세우는 일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썩지 않으니 불후라한다. 이게 정신생명이에요. 이게 의미론적 결정체입니다. 이 의미론적 결정체는 이미 개체에 소유된 게 아니에요. 만민이 공유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간직함 생명수장의 마지막 단계 말씀드렸어요. 동양에서 보면은 그래서 인생회로를 자연회로, 자연의 순환 과정과 동형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서양과 약간 다르게 출생 이전에 10개월 전부터 인생회로가 시작되는 걸로 봤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었다는 점, 이게 동양 문화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이걸 슬퍼하지 않았다. 이건 자연의 한 순환 과정이라고 봤다. 자연의 흐름, 흰 구름, 뜬구름 모였다 흩어지듯이 나도 자연의 기운 따라 내 몸뚱아리 다 기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흩어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슬퍼할 게 없다. 근데 이런 점들이 동양의 인생회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죽음도 준비 못하고 처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통시대에 우리가 살펴본 인생회로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